몇 명이야? 6명. 잠시만. 원석이 왔어? 오케이.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화 반응 좀 볼게요. 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연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드는 반응이라 그랬고,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자, 양적 관계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B가 이게 개수 B입니다. 개수 B가 1대1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모형은 이제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형이긴 하나, 자, 이 중화 반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중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시점 또는 얼마만큼의 양을 집어넣었을 때 중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화점 확인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게 지시약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거 삼각 플라스크라 그래요.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 NaOH를 집어넣었죠. 자, 그래서 이 실험 기구를 뷰렛이라고 그래요. 뷰렛. 자, 뷰렛에서 이제 NaOH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그 지시약을 떨어뜨려요. 지시약.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자, 지시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액성을 띄어요. 액성을 띄기 때문에 지시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한두 방울 정도 집어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색깔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무색, 무지개, 무지개, 빨, 주, 노, 초, 산성이고 이쪽은 염기성이고 자, 세 개씩 끊으라고 했죠. 무빨, 빨주노, 노초파. 앞에가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그다음 BTB.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렸어. 그럼 일단 무색입니다. 아무 색깔도 없어요. 그다음 연기가 한 방울 들어옵니다. 들어와. 그러면 이제 계속 무색이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얘를 똑 떨고 뜨니만 빨간색으로 확 변해버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얘를 딱 잠가요. 잠그고 나서 얼마만큼의 NaOH가 들어갔는가를 뷰렛을 통해서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온도 변화예요. 자, 앞에서 중화 반응의 알짜형 방식 썼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열도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열.
자, 열이 나오는 발열 반응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화 반응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 요 X축은 NaOH 부피야.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5도씨야. 여기는 28도씨.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중성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성이에요. 중성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 중화 반응할 때 열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이 이유는 발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온도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지 식어서. 일단 중성까지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갔잖아.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이후에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응하지 않는 NaOH가 들어오니까 찬물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쉽겠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중성 이전에는 중성이 여기인데, 자 여기는 산성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염기성이 됩니다. 알겠죠? 온도 변화. 자, 요번에 또 다른 거. 자, 요번엔 세 번째. 전류의 세기. 자, 산이나 염기는 모두가 전해질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일단 전류의 세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온의 농도에 영향을 받아요. 농도. 자, 이게 봐봐. 이 농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화학원에 나오는 개념인데 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피분의 이온수. 그러니까 이게 용액이니까 용액이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일정 부피에 있는 이온 수를 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일정 부피의 이온 수가 많으면 그만큼 농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X축은 NaOH 부피고요. Y축은 전류의 세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화점이 어딘 줄은 알겠죠? 요 지점. 중성입니다. 이쪽은 산성. 그 이유는 염기성. 이게 진행하죠. 그래서 이온의 농도가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 전류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온의 농도. 자, 전류세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중화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이온의 농도는 감소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중성은 전류의 세기가 제일 작은 쪽 혹은 이온의 농도가 제일 작은 쪽이 중화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생성된 물 문제를 볼까? 음, 참 사람들이 부지런해. 아침 되면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팸이 이렇게 꽉꽉 오는지. 자, Y축은 생성된 물 분자 쓰고 NaOH 부피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됐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가 산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NaOH 집어넣으면 염기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어디가 중화점인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온수 변화. 자, 이온수 변화는 우리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앞서 이 그림 그렸었죠? 우리 지난 시간 끝에서 그렸던 그림이야. 음. 산성 있고, 중성 있고, 염기성 있고. 그랬을 때 각각의 이온들이 NaOH를 집어넣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 이온 수에 관한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Y축은 이온수고요. X축은 당연히 NaOH 부피. 다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중화점을 임의로 잡아볼게요. 중화점에. 자, 이 중화점에서 일단 먼저 봐야 하는 게 구경꾼 이온부터 보세요. 구경꾼. 알겠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여기서는 Cl-와 Na 플러스가 되거든.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자, 그리고 염산이 있는 그런 수용액에 뭘 집어넣냐면 NaOH를 첨가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에 있는 Cl-가 구경꾼 이온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N이 있다고 하면 계속 똑같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엔 Na 플러스의 구경꾼이부터 볼까? Na 플러스 구경꾼. Na 플러스는 맨 처음 없다가 점점 생겨나요. 이렇게. 이게 Na 플러스. 자, 알짜이온 볼게요. 자, 알짜이온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알짜이온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N으로 시작했겠죠. 왜냐면 CL-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중화점까지 다 없어졌다가 중화점 위에서 빵이 돼야죠. 이거는 H 플러스. 그럼 OH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에요. OH 마이너스는 중화가 될 때까지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잖아. 들어가자마자 반응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이건 OH 마이너스. 물론 늘어날 때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같은 기울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NaOH를 하나 집어넣으면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씩 증가할 테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이온수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네 가지 그래프는 각각의 이온에 대한 그래프라면 전체 이온수는 그게 됐을 때 중화점 표시해보고 자, 맨 처음에는 얘도 N개 있고 얘도 N개 있단 말이야. 그럼 총 2N개로 시작하죠. 자, 그런데 저기 중성이 되면은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여기가 N개면은 여기고 N개, 2N개네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중화될 때까지. 그럼 중화 이후에서는 당연히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는 OH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전체 이온수는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나 이렇게 보면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래프가 같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NaOH 부피니까 10ml, 뭐 20ml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CL-. CL-는 똑같아요. 자, 그다음 자, Na 플러스 10ml가 중화점이니까 Na 플러스는 Na 플러스. 알겠죠? N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보자. 자, CL-가 지금 이온수가 쭉 일정이에요. 근데 이 CL- 농도는 어떻게 될까? 농도 감소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부피가 늘어나잖아. 농도는 항상 부피분의 이온수야. 알겠지?
Na 플러스는 농도 증가해요. 자, 구경꾼 이온의 농도는 원래 있던 놈의 농도는 감소하지만 집어넣는 애는 계속 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알자 이온. 알자 이온 이제 H 플러스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빵 됐다가 빵 H 플러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여기까지 없어요. 여기까지 없다고. 없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해? OH 마이너스에 해당해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전체. 자, 전체 연수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에덴이었어요. 2N이었죠. 자, 중화점이 10ml라 그랬고 그럼 몇 N이 되냐면 또 2N이 되는 거니까 2N, 2N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엔 여기 이제 중화점만큼 더 집어넣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 NaOH에 의해서 이온수가 증가해 있을 텐데 요거 2N이고 NN이니까 토탈 4N. 그죠? 그래서 토탈 4N이라는 얘기는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서 쭉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이온수.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중화점까지를 보게 되면 중화점 앞에서 전류의 색이 기억하죠? 전류의 색이는 감소했다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온수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는 감소해요. 자, 중화점 이후에 이온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어. 하지만 이온의 농도는 중화점까지는 감소한다. 자, 그때 이온 수도 일정하다.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염산에다가 HC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은 거야? NaOH를 집어넣는 경우잖아요. 그럼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뭐 NaOH가 있는 상태에서 염산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화 반응인데 뭐 다행히 여기 공통과학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어. 알겠죠? 하지만 이 단어는 이제 화학 원으로 가면 킬러 단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좀 다소 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면은 할만해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야. 뭐 잠시 보여드리면 뭐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뭐 흔히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유형의 문제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중화반응, 통합과학에 나오는 중화반응에 관한 얘기는 지금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자, 제가 해드린 거 내용이죠. 자, 지시약 색깔 변화. 자, 모모 빨주노초파 기억하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엔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점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 배웠고요. 그 밖에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온도도 가능하고요. 지시약 색깔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예. 자, 탐구 활동은 뭐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탐구 활동 보면요, 염산이나 NaOH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실험실 말고는.
가끔가다 이제 이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뭐 실험해놓고 가세특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좀 더 특이하게 중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마다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일상생활의 중화 반응. 많이 있어요, 많이. 워낙에 많아야지 뭐. 첫 번째, 뭐 흔하게 나오는 게 비린내가 있는데요.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그 염기성인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 레몬즙을 뿌려요. 레몬즙. 자, 레몬즙을 뿌리는데 그러면 이제 비린내가 약간 없어지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 꼭 그렇게 그 레몬즙을 뿌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먹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간장이 있잖아, 간장. 거기다가 뿌려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돼요. 여기다가 저기 생선에다가 레몬즙 뿌리면 그 살이 좀 변해. 알았지?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 맞아요. 그 다음에 벌에 쏠리거나 뭐 아니면 벌레 물리게 되면 통증이 생긴데, 예, 뭐 이건 포름산이니 뭐 이런 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산들에 의해서 그게 붉어지거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염기성을 가해. 그지? 염기성 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수야. 암모니아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발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가 뭐 모기에 물리면 침 발라준다 그러잖아. 그건 제일 안 제일 효과가 없는 게 침이야. 어? 알겠지? 침 바르면 낫는다 그래 무조건 뻥입니다. 뻥. 침은 중성이에요. 아무 효과 없죠. 제산제. 음, 속이 쓰려. 위에 뭐 위산이 과다.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속이 쓰려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염기를 집어넣어서 위산을 갖다 약하게 해야 되는데 염기 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NaOH 강한 염기 예, 효과 좋아요. 하지만 이거 먹으면 다음 세상에서 만나지. 안 되겠지? 그래서 약한 염기를 먹습니다. 강한 염기가 아니라. 또 뭐 있나? 요번에는 산성비 등으로 인해 토양이 상승해야 돼. 예, 석회서. 생석회라 그러는데 얘는 염기성을 띠죠.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치약 성분에도 이제 우리 치아가 산성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안 조건이.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수소, 칼슘을 이용해서 종이를 오래 쓰도록 보관합니다. 예. 그다음 뭐 여기 나와 있어요. 뭐 CaCO3 있죠. 달걀 껍데기. CaCO3에 의해서는 이제 신맛을 좀 덜하게 해준다는데 아니 김치가 쉬어야 맛있지 뭘. 뭐 그런 됩니다. 예. 그다음엔 나머지 머리를 얘기했었죠. 머리를 감으면 그 감을 때 샴푸나 비누가 염기성이니까 린스를 이용해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화 반응에 관계되어 있는 일상생활의 예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예, 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담당한 화학에 관한 얘기는 싹 다 제가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마무리 짓고 갈 겁니다. 문제는 산화 환원 반응부터 풀면 돼요. 산화 환원 반응. 그러니까 21강서부터죠. 21강서부터 문제를 좀 풀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 안 푼 사람들 문제 풀어놓고 있으세요.
자, 이제는 문제 좀 풀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부터. 자, 우리는 저기 이론 위주로 이제 많이 했죠. 좀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선생님 보통 한 10건 정도, 고등학교 1학년들은 10건 정도 풀라 그래요. 근데 10건 정도 그것만 풀어서 될 일은 아니고, 이제 뭐 다양한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있는 그런 수업들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봐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돼 있어요. 뭐 간단한 질문이죠.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건 산화라고 한다. 네, 맞고요. 어떤 물질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라고 한다. 얘도 맞죠. 하지만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이동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죠. 산화되는 물질을 찾아라. 근데 우리는 이제 산화수 배웠으니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0, 0,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0, 0, 플러스 4. 자, 산화가 일어나는 애는 산화가 되는 애들은 산화수가 증가한 애들이니까 여기서 산화수가 증가한 애들 알루미늄 얘가 산화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탄소가 산화했죠. 그죠? 탄소가 0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그래서 알루미늄과 탄소를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반응 1과 반응 2가 있어요. 반응 1은 탄소가 산화한 반응이에요. 반응 2는 산화 처리 환원한 반응인데 자, 일단 기억부터 반응을 해서 탄소는 산화가 일어났죠. 얘는 이렇게 해서 산화가 되고 얘는 환원이 되고 자, 그래서 탄소는 산화한다 맞는 얘기고요. 반응 2에서 산화철은 환원한다. 산화철이 철로 환원이 일어나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산화철은 환원된다. 맞는 얘기고요. 반응 1과 2는 모두 산화하는 바이다.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6번. 다음은 철기 시대를 가져온 철의 재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돼 있고 산화철이 있어요. F2O3가 있는데 코크스가 탄소 덩어리라고 했죠. 석회석은 CaCO3. 불어 넣어주면 철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간다. 그러네요. 자, 이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산화철에서부터 코쿠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맞죠. 산소는 기억에서 니은입니다. 자, 석회석이 어디에 쓰인지 얘기했죠. 석회석은 SiO2라는 그 돌 성분이야. 돌 성분을 제거하는 데 쓰니까 산화철을 환원시키나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과 리을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기억은 맞아요. 리을은 아니죠. 철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입니다.
옆에 있는 실험 문제 좀 볼게요. 자, 붉은색의 구리판을 겉볼 것에 집어넣으면 검게 변한다. 이 검게 변하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산화구리예요. CuO. 다시 붉게 변한다. 얘는 Cu가 되겠죠. 그럼 기억에 가에서 구리는 산소를 얻는다. 그죠? 산화구리가 되는 거니까 산화산소를 얻는다 맞고요. 니은에 가에서 검은 물질은 산화구리이다. 예, 맞아요. 자,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환원된다. 그러니까 나에서는 Cu가 되는 거니까 환원된다가 맞는 얘기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11번도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질산은 Ag 플러스랑 구리랑 반응을 하면 은은 석출이 되고요. 구리는 이온이 돼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에 석출된 금속은 은이다. 맞는 얘기고요. 반응 후 수용액성에서 구리 이온이 존재한다. 녹았잖아. 구리가 녹아서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이거 틀렸죠. 산소의 이동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전자의 이동이 있으면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다음. 자, 왼쪽은 광합성이고요. 오른쪽은 호흡이에요. 호흡. 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여기 H2가 될 텐데 자, 이산화탄소 뭐 된다 그랬죠? 환원. 알겠지? 염록 C6 H12O6 그러면 탄소가 이게 0이었거든. 6이 얼마가 돼?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4짜리가 0이 된 건 산화소 감소한 거니까 환원이라고. 맞아요. 세포부에서 포도당은 반대로 산화. 자, 기억은 물이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 호흡을 통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니까. 자, 가합성과 호흡 과정에선 모두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만 흡열이냐면 여기는 흡열. 이쪽은 발열이에요. 발열. 틀린 거죠. 모두 흡수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넘어가셔서 산염기 문제 갑시다.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조건 내는 거야. 자, 먼저 산의 공통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미끌거린다, 이건 염기고요. 신맛이 난다, 산이고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화한다, 이건 염기죠. 그다음엔 달걀 껍데기, CaCO3가 있습니다. 얘를 넣어주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페놀프탈레인을 따라서 붉게 변하는 건 염기의 특성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자, 수용액에 탄산칼슘 조각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뭘 물어본 거예요? 산. 산 찾으라 이거죠. 자, 그럼 메탄올은 뭘까요? 중성. 암모니아, 염기성. 그다음에 또 4번은 어떤 문제냐면 4번은 NaOH, CaOH, 2KOH니까 결국 염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그래서 기억이 안 돼요.
얘는 맞고요. 단백질 녹인다는 맞겠죠. 알겠죠? 자, 지시약. 수국은 천연지시약으로 선생님이 저 뭐라고 식물의 염료라 그랬어요. 염료. 그래서 지시약으로 사용되어서 붉은 양배추 돼요. 양배추즙, 제비꽃, 메트로렌지, 페놀프탈렌 얘네들은 안 됩니다. 알겠죠?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이렇게 이온화되는 반응식 같은 것도 물어보죠, 당연히. 통합과학에서는. 맞고요. 얘도 맞죠? 이거 틀렸네. 얘는 SO4 2마이너가 되겠죠. NaOH 맞고요. CaOH2도 맞습니다. 다음엔 또 13번 문제. 13번은 묽은 염산하고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모두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 발생하죠. 뭐 이때 나오는 기체는 당연히 달걀 껍데기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요. 금속은 수소가 나오겠죠. BTB. BTB. 자, 노초파죠? 얘도 노란색. 기업과 니은에서 나오는 기체 종류 같다. 이게 틀렸죠. 요거는 틀렸고요. 파란색은 염기성이 파란색이잖아. BTB는 아니고.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에 모두 수소액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수소 이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단지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은 그 산의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묽은 염산은 강한 산인데 아세트산은 약한 산,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나머지 산으로 해서 공통적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16번. 자, 그림은 이산화탄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준 거래요. 자,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 산성을 띈다 그랬죠.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고요.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산성화돼.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는 화산부지나 산불로도 당연히 생성됩니다. 연소 생성물이자 이산화탄소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조개류 골격은 더 단단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죠. 오히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산성에 의해서 조개 껍데기가 녹아버리니까. 자,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수록 산호와 계속 감소한다. 그렇죠. 감소한다 그랬죠?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중화 반응. (2번) 산과 염기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첫 번째, 물과 함께 염이 생성된다. 두 번째, 중화점에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맞고요. 일정 양의 묽은 염산과 NaOH 무염산에 NaOH가 가하면은 염산이니까 산성이었다가 마지막에 염기성이 돼야 되겠지.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의 반응에서 중화점에 도달한 용액에다가 아이언을 집어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중성이죠. 중성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알았죠?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돼요. 5번. 모형이에요, 모형. 염산, NaOH.
기억에서 보자. 다는 액성이. 모형 보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으면 얘를 중성이라 그래. 니은. 용액의 온도는 다가 가보다 높다. 자, 이게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앞에 설명했었죠. 온도는 높아야 돼. 그 다음 Na 플러스 수는 클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 이게 구경꾼 이온이잖아. 그죠? 구경꾼 이온은 나하고 다에서 숫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가 아니라 Na 플러스의 농도를 물어보면 나하고 다 중에서는 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농도는 뭐야? 부피에 대한 값이니까. 자, 그래서 나가 더 크다. 근데 이 농도라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물어봐. 농도를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게 어디서? 통합과학에서. 왜냐하면 통합과에서 농도 안 배우거든. 근데 화학원을 들어가면요. 바로 농도를 1단원에서 배워요.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도라는 개념, 농도라는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렇게. 아, 그럼 얘는 농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 됐고. 8번. 일정량의 염산과 같은 온도의 수화나트륨 수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와 나의 온도는 같다. 그럴 수가 없죠. 반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야 돼. 자, 나에서 BTB를 떨어뜨리면 나는 액성이 산성입니다. 자, 산성이니까 BTB는 노초파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물분자수.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분자수는 라에서 가장 크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 중성이거든요. 중성이에요. 그러면 중성이면 일단은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아요. 생성된 물분자수는 다 라가 같아야 돼. 가장 크다가 틀렸네. 염화이온의 수는 라가 이것도 아니고 똑같죠. 염화이온 수는. Na 플러스의 수는 라, 이거 맞네요. 라가 가장 크다. 알겠지? 라에서는 Na 플러스 몇 개 있겠어? Na 플러스가 3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8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11번. 얘는 말이죠. 일정량의 NaOH에 뭘 집어넣냐면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자, 염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 이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구경꾼 이온부터 보면요. Na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염산을 집어넣었으니까 A는 Cl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알자이온 보게 되면 요 C가 OH 마이너스가 되고 없다가 생겨나는 D는 H 플러스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각각의 이온 알겠지? 자, 우리 아까지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은 염산에 NaOH를 집어넣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 문제. 표는 온도와 농도와 같은 염산. 자,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뭘 뜻한다 그랬지? 일정 부피 안에 있는 물질의 수가 같을 때가 농도가 같은 거예요. 어디서 다 반응했을까? 자,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부피만큼 반응했을 때 중화 반응이 완결됩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염기성. 25, 15니까 여기는 산성. 그래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29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은 29보다 작다. 그렇겠지. 중화점에서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용액가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용액가,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은 붉은색이 나타난다. 맞죠? 용액나에 가장 많이 있는 게 OH-래요. 자, 봐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자 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 줄게. 20에 NaOH가 4인이 있다고 해. 여기도 4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25에는 몇 N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5N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 20에 4N이니까 25는 5N일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5에는 3N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나에서 염산 3N하고 NaOH 5N이 있으면 이 중에 이온수가 가장 큰 애를 물어본 거는 무조건 구경꾼 이온부터 보세요. 자, Cl-3N이죠. 근데 Na 플러스 몇 N이야? Na 플러스는 5N이 돼요. 제일 큰 게 5N짜리 Na 플러스가 제일 커야 돼요. 용액다. 용액다는 중성이라 그랬으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자 각각 몇 N씩 있어야 돼? 몇 N? 4N씩 있어야지. 그래서 Cl 마이너스 숫자 같다. 자, 용액라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용액라는 분명히 산성이라 그랬으니까 산성에서는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생성이 돼요?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되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3번만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번 말고 16번 보세요. 다음은 묽은 염산 10ml에 NaOH를 가했을 때 최고 온도다. 자, NaOH가 10이 들어갔을 때 중화가 됐죠? 그러면 이전에는 산성, 염기성이네요. 1번 용액 A가 산성이니까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 용액 B도 산성이니까 마그네슘을 떨어뜨리면 수기체가 나올 거고요. 생성된 물 분자 수는 C가 B보다 크다. 그렇죠. B는 반응을 덜 했잖아. 그지? 근데 C는 완전히 반응을 다 했죠. C가 B보다 크다. 맞아요. 용액 D에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 그렇죠. 염기성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존재합니다. 용액 E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염화이온이다. 그럴 리가 있나?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있는 거. 당연히 Na 플러스가 있어야지. 자, 염산에다가 그러니까 염산 일정량에다가 10ml에다가
NaOH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에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그 위에는 Na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돼요. 자, 다 아시겠어요? 자, 할 거는 다 했어요. 실력 굳히기 문제. 예. 실력 굳히기 문제도 몇 문제 풀어보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3번, 4번 하자. 자, 4번 문제는요. 산화구리 수소 이렇게 있어요. 산화된 거. 자, 일단 산화수 볼게요. 0인데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예, 일단은 수소가 산화됐네요. 그다음에 얘는 0인데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NA가 산화됐고요. 다음 질산은혜 말고 요 놈이죠. 0이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요번에 산화된 건 구리가 산화된 겁니다. 자, 산화수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수소, 나트륨, 구리. 우리 산화수만 알면 웬만한 문제는 풀려요. 여기 6번. 자, 묽은 염산을 이렇게 해놓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니까 붉게 변하는 쪽은 이쪽으로 갈 때 붉게 변하겠네. 이쪽으로 H 플러스 이동해 갈 테니까. 이쪽은 Cl 마이너스 이동해 갈 것이고. 그래서 기억해 보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한다. 맞아요. 염화이온은 당연히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얘도 맞고요. 묽은 염산 대신에 묽은 황산을 실험하면 어, 결과 바뀐다는 얘기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둘 다 산이잖아. 그죠? 아, 7번. 자, 7번 되게 유명한 그러한 실험인데 암모니아 분수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자, 일단은 암모니아 기체를 채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집어넣으면 붉은색의 분수가 생성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스포이드에 물을 집어넣고 이 물을 한 방울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똑 떨구면은 여기 암모니아 기체가요. 어디에 녹냐면 이 물에 녹아요. 자, 물에 녹으면서 이 내부에 기체의 압력이 작아져. 자, 그런데 지금 요 대기압은 여기에서 대기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대기압이 눌러요. 눌러가지고 물을 갖다 역류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페놀프탈렌이 녹인 물이거든. 그러니 페놀프탈렌이 지시약이니까 암모니아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염기성이니까 얘가 물에 녹으면서 페놀프탈레인하고 이제 반응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붉은색의 분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실험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래요. 염기성을 띈다. 그래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으면 플라스크 안의 압력은 네, 뭐라 한다 그랬지? 작아진다 그랬죠. 붉은색 분수가 생기는 건 암모니아가 염기성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맞고요. 자,
페노풀탈레인 용액 대신에 BTB를 사용해도 실험 결과는 같을 수가 있나? 붉은색을 얻을 수가 있나? 음. 자, 페노프탈렌 용액이 있고요. 그 대신에 BTB 용액을 사용한대. 그럼 붉은색은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결과는 같다. 같다는 아니겠지. BTB를 사용하면 무슨 색깔이야? 노초파 파랑 색깔에 해당하는 분수를 얻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됐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넘어갔고 중화 반응에서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있습니다. 12번. 자, 물건 염산하고 K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0하고 10이잖아. 여기에 HCl이 2N개 있고 여기는 또 2N개 있다고 생각해. 같은 개수만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화점을 알 수 있는 건 온도 변화에서 최고점이니까. 자, 그럼 가는 액성이 뭐가 될까? KOH가 많겠죠? 자, 따지면은 15, 이게 4N으로 자르는 게 낫겠구나. 4N, 4N, 4N. 그러면은 15면은 3N이지. 여기 15면 6N이네, 6N. 그럼 가에는 뭐가 더 많아요? KOH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염기성이 돼요. 알겠죠? 나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숫자. 나가 중화점이잖아. 그럼 요거의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나점은. 어차피 둘 다 구경꾼 이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 수를 가하고 다하고. 자, 다도 보세요. 25죠. 그럼 5N이야. 5면은 2N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다예요, 가다. 이렇게. 자, 3N하고 6N하고 반응하면 뭐가 다 반응해요? 염산이 다 반응하지. 그러면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3N만큼 나오겠죠. 자, ON하고 EN하고 반응했어요. 그럼 KOH가 반응했겠죠. 다 반응한 건 염기가 다 반응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염기가 반응한 만큼 또 물이 나오겠죠. 알겠지? 그럼 가는 3N이고 나는 2N이야. 그럼 가는 다의 1.5배 맞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중화점을 알고 있다면 중화점의 물질의 이온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유형까지. 근데 이게 이제 고난도로 돼 있는데 맞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난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 화학 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석이는 또 언제 또 나갔다 들어왔어? 자,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좀 추가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 원을 접할 때 좀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화학원을 갖다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뭐 아마도 이 중화 반응은 작년 경험상 보니까 애들이 기말고사 때쯤 뭐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화학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렸고요. 내신 대비가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제 그 서술형은 안 푼 이유는 서술형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좀 제약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서술형은 다 못 풀었는데 서술형은 또 기회가 되면 본 수업 시간에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과학, 화학을 종강하도록 할게요. 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튼 2달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집에 돌아가세요.